샬롬 반갑습니다. 사랑쌤입니다. 오늘은 사회 네 번째 4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의 첫 번째 강의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네 번째 4강으로 이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이라는 2단원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이 강의에서는요, 자연환경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요,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의 종류, 그 자연재해의 종류들과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권리에 대해 학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우리 첫 번째 한번 가볍게 한번 읽으면서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영향이냐? 인간은 자연환경에 순응하여 살아가기도 하고 자연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적절하게 이용하기도 한다. 크게는 기후와 지형 등의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인간의 생활 양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될 텐데요. 사막, 건조기후에서는 어떤 집에서 살아가는지, 네, 흙집에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게르, 이동식 집에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날은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기는 우리 밑줄 그을게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환경의 제약이 줄어들고,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연환경의 제약이 줄어들고, 너무 더운 곳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에어컨을 쓰죠. 너무 추운 곳은요, 난로, 난방이 되어지는 기계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그래서 더욱 어떻게 됐어요? 확대되어졌다. 그래서 오늘날 기후에 적용하는 전통적인 의식적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현대적인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기후와 인간생활. 기후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기후의 특성. 기온과 강수 특성의 기후 요소, 기후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기후의 3요소. 뭐가 있습니까? 기온, 강수량, 지형. 오케이. 기후의 3요소는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온, 강수량, 지형. 이런 기후 요소는 위도, 해발고도, 수력분포 등 여러 기후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요인은 다른 말로 원인이죠. 네, 그리고요. 세계의 기후 구분. 저희도에서 고緯도로 갈수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구는 동그랗다.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 가로를 위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중학생 때 우리 배웠죠? 적도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라고 해요? 저위도. 다음에 중간 중위도. 끝은 고위도. 그리고 적도 중심으로 여기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위도의 기후는 적도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슨 기후? 열대기후.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죠. 온대기후. 고위도는 한대기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 순으로 나타난다라는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열대 기후는 한번 봅시다. 열대 기후는 적도 부근으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 인간 거주에 불리하다. 필리핀이 딱이죠, 여러분. 필리핀 기온이 높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꼭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건조 기후는요. 우리가 딱 그 건조 기후에 뭐가 나와야 돼? 사막. 그래서 여기는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강수량이 적어 인간 거주에 불리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온대 기후는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우리나라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변화가 뚜렷하고 기온이 온화해서 인간 거주에 유리하다. 이거는 어디예요? 중위도에 많이 분포되어져 있는 나라죠. 냉대 기후는요. 겨울이 길고 추우며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한대 기후는 극주변, 남극, 북극, 겨울이 매우 길고 몹시 추워 인간 거주에 불리하다. 라는 거. 세 개의 기후를 우리가 봤습니다. 네, 이어서 기후에 따른 생활 양식 봅시다. 기후에 따라서 생활 방법과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열대기후입니다. 첫 번째 열대기후. 열대기후의 의식주 한번 볼게요. 어떤 옷을 입고 살까요? 얇고 간편한 옷차림. 그쵸? 옷을 거의 안 입죠. 헐렁한 옷을 입거나 이렇습니다. 식은요.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기온이 막 높으면 음식이 빠르게 상하죠. 기름에 볶거나 튀기고 그래서 뭘 많이 사용해요?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다. 농업은 어떤 방식으로? 플랜테이션 농업. 여러분 플랜테이션 농업은요. 여러분 어떤 농업이에요? 네, 유럽인의 자본과 기술,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뭐가 플러스야? 원주민의 노동력. 이게 포함되어지는 농업이 플랜테이션 농업이다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리고요, 이동식 경작이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어디서 살아요? 통풍이 잘 되도록 큰 창문이 등의 특징인 개방적 가옥구조 밑줄, 개방적 가옥구조. 그리고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지붕의 경사가 급하다. 이걸 뭐라고 해요? 급경사 지붕입니다. 그리고요. 열기와 해충을 피하기 위해 고산가옥을 사용한다. 고산가옥 동그라미. 이게 어떤 기후라고? 열대기후.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볼 수 있어? 고산가옥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잖아. 여름에, 그러니까 열대기후에는요. 해충이 많거나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급경사 지붕. 물이 비가 내리면 빠르게 땅으로 내려질 수 있도록 급경사 지붕을 만들고, 그리고 벌레나 해충이 많기 때문에 땅에서 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집을 지었다. 이게 바로 고산가옥, 열대기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건조기후로 한번 가보죠. 건조기후는 쌤이 아까 뭐라 했어요? 사막을 생각하자. 사막. 그래서 무슨 옷을 입어? 사막이니까 햇빛이 너무 강하겠지. 그러면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온몸을 감싸야 돼. 두 번째, 무엇을 먹으면 살아요? 물을 구하기 쉬운 오아시스 주변에는 밀이나 대추야자를 재배하고. 농업은요, 관계농업은 어떤 농업이에요? 지하에 수로를 만들거나 댐을 만들어서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관계농업이라 한다. 왜요? 사막에는 물을 쉽게 구할 수 없잖아. 그리고 목축업이 발달되어졌다. 이게 건조기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아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지붕이 평평하고, 열대기후랑 반대죠. 지붕이 평평하고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으로 이루어진 흙 벽돌집을 짓는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요? 평평하게. 왜요? 평평하게 이게 집을 짓는 거야. 왜? 그리고 창문은 작아. 비가 한 번에 오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붕에 쌓기 위해서. 그리고 지붕에 어떻게 되냐면요. 동그랗게 이제 구석지에 이렇게 그 구멍을 만들어 놓은대요. 그래서 이 파이프를 타가지고 물이 내려와서 여기 항아리를 둔대요. 그래서 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담을 수 있게. 그래서 건조기후의 특징의 집입니다. 그리고 유목을 하기 때문에 이동식 가옥을 짓는다. 이거 뭐라고 해? 게르. 몽골에서 많이 봤죠? 사진에서 많이 봤죠? 네, 이게 바로 뭐예요? 급경사 지붕에 땅에서 떨어진 고산가옥. 이거는 무슨 기후? 열대기후 특징이다 라는 거 우리 볼 수 있어요. 네, 이건요 지금 방금 말했죠? 건조기후 흙벽돌집. 네, 강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창문은 어때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고 흙으로 벽돌집을 만든, 이게 무슨 기후? 건조기후다. 건조기후의 집입니다. 그리고요,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건 무슨 집이에요? 게르. 이동식 가옥 게르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은요. 온대기후입니다. 온대기후. 온대기후 약간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사계절이 뚜렷하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저는 봄. 봄이 좋아요. 제 생일이 4월이거든요. 네. 여러분, 온대기후. 우리나라가 온대기후죠? 그 이제 온대기후 안에도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온대 계절풍 기후.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 겨울철에는 한랭 건조.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벼농사가 발달되어져 있다. 우리나라 기후이죠. 쌀을 이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다. 서한 해양성 기후는 연중 온난 습윤,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비옷을 자주 입고 있다. 여기는요, 영국이 포함돼요. 영국. 밀 농사와 가축 사육 등 혼합 농업이 발달되었다. 이거는 외웁시다. 서한 해양성 기후의 특징은요, 혼합 농업. 이쪽에서는 이 농업을, 이쪽에서는 이 농업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중해성 기후, 여름철은 고온 건조합니다. 포도나 올리브 등을 재배하는 수목 농업이 발달되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강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작게 만들고 외벽을 하얗게 칠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입니다. 사진. 겨울철은 온난 수변에서 밀재배를 자주 한다. 라는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기후도 냉온대 기후를 이제 같이 나란히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냉온대 기후. 계절 변화가 나타나서 더위나 추위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 모습이 나타난다. 어디에 살아요? 구하기 쉬운 침엽수. 침엽수는 뭐예요? 잎사귀가 얇은 잎을요, 침엽수라고 얘기해요. 반대는 뭐야? 화렵수. 이렇게 잎사귀가, 쌤이 그림을 못 그려. 화렵수, 이게 잎사귀가 넓은 애를 화렵수라 하죠. 침엽수인 이유는 햇빛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잎사귀가 작은 거죠. 이용한 통나무집을 짓는다. 그리고요, 가옥구조는 어떤 특징이에요? 폐쇄적 가옥구조를 나타낸다. 그리고 임업은 뭐야? 임업은 나무를 자르거나 베거나 깎아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걸 임업이라. 임업. 어디 있어요? 임업. 여기 있죠. 임업. 네, 그 다음에 5번째 특징 한대기후. 냉대기후보다는 한대기후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대기후는 추운 기후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요? 동물의 털, 가죽을 이용한 두꺼운 옷을 입고요. 또 무슨 음식을 먹어?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해 열량이 높은 육류나 날고기를 많이 먹어요. 식량이 부족한 경우 대비하기에 저장 음식이 발달되어져 있고 농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목이나 어업 생활을 한다. 그럼 어디 살아요? 폐쇄적인 가옥구도 너무 추우니까. 구하기 쉬운 눈과 얼음을 이용하여 집을 짓는다. 이글루 아시죠? 이글루. 얼음집. 지표가 녹아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산가옥을 짓는다. 열대기후와 동일하죠. 왜냐하면 지면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집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높게 짓는다고 해요. 고산기후의 지역,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연중 봄과 같은 온화한 기후를 나타나서 인간 거주에 유리하다. 그래서 고산기후 하면요, 나중에 또 배울 텐데 고랭지 농업이 발달되죠. 고랭지 농업. 나중에 이거 한번 봅시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기온에 대해서 방금 이제 열대기후, 한대기후, 냉대기후, 건조기후에 대해서 기후와 인간 생활을 봤다면 두 번째로는 지형. 어떤 지형에 따른 인간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 수 있어요. 지형의 종류로는 산지, 평야, 하천, 해안, 사막, 화산, 빙하, 카르스트. 카르스트는 뭐예요? 석회암이죠? 석회암, 지형 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지형과 교통, 높은 산지나 사막은 교통에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하천은 교통로로 이용하기도 한다. 지형과 산업은요. 산지에는 임업, 초지가 발달된 곳은 목축업, 하천 주변의 평야 지역에선 농업, 화산과 빙하 카르스트 지역은요. 독특한 자연 경관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되어져 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산지는요. 임업. 여러분, 임업이요. 한번 다시 정리해 보세요. 나무를 벌채하고 목재를 생산하는
것을 임업이라고 한대요. 벌채라는 건 뭐냐면 나무를 베어내거나 깎는 것. 그래서 산지에서는 임업. 그리고요, 초지가 발달된 지역은 목축업. 하천 주변의 평야 지역에는 농업이 발달되어졌고, 화산이나 빙하 카르트 지역은 관광산업이 발달되어져 있다.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그리고요, 지형에 따른 이제 생활 양식, 사람들의 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산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해발 고도가 높아 교통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 거주에 불리하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럼 만약에 주민들이 살게 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돼요? 감자나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밭농사가 발달되어지고, 임산 자원을 채취하는 임업이 발달되어지고, 고산지대에서 가축을 사육하기도 하고, 저위도 지역 중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은 온화한 고산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산 도시가 발달되어진다라는 특징이죠. 여기 옆에 보면 예를 들어 어디가 있어요? 에콰도르의 키토, 볼리비아의 라파스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산지는 해발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해서 인간의 거주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래서 주로 어떤 농사가 발달돼요? 밭농사가 발달되어지고 고산 지역에 잘 적응되어지는 가축 사육 또는 관광산업이 발달되어져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오늘날 그럼 어떻게 이용되어지고 있어요? 지하 자원이 풍부한 산지에서 광업이 발달되어진다. 광업이라면 뭐예요? 천연 광물을 채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석탄이나 천연가스, 그리고요, 수려한 자연 경관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이 발달되어지고 수력발전소를 세우기도 한다. 이게 어디서요? 산지 지역에서. 자, 그리고 평야 지역입니다. 평야 지역의 특징은 해발 고도가 낮고 지형이 평탄하여 인간 거주에 유리하다. 어떤 생활을 해요? 벼농사와 밀농사 등 다양한 농업이 발달되어져 있고, 농업입니다. 대하천 주변의 평야지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한다. 그리고요, 교통로를 건설하여 많은 인구가 모이고 산업단지와 도시가 발달한다. 이게 어디라고요? 평야지역. 세 번째는 해안지역입니다. 해안지역.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역으로 교류가 유리하기 때문에 인간 거주에 유리하다. 그쵸? 그리고요, 전통적으로 어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해안이니까. 조차가 크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갯벌을 이용하고 양식업이 발달되어진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넓은 평야가 있는 해안은 농업이 발달되기도 한다. 왜요? 물이 있으니까. 오늘날 어떻게 이용되어져요? 조차를 이용하여 조력발전소, 모래해안 해수욕장, 갯벌 등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발달되어지고 대규모 항구와 산업단지가 조성되기도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평야는 경지 개간 등이 유리하대요. 농사 짓는 땅이 유리하고 교통로 건설 등이 유리하다. 주로 벼농사나 밀농사가 이제 주로 하는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어디가 더 높아요? 벼농사가 높아요. 벼농사가 높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안지역. 해안지역은 한번 다시 정리하면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거주에 어떻게 하다? 유리하다라고 했었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농업과 어업과 관련한 생활 양식이 발달되어지고 항구 도시로 관광 사업이 발달되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후에 따른 그리고 지형에 따른 인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고요. 그러면 이런 자연 환경에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연재해의 의미는 뭐예요? 기상변화나 지각변동 등
자연환경이 인간과 인간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현상을 자연재해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는 자연재해 뭐가 있어요? 지진이나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기상재해 또는요, 기상재해는 뭐야? 날씨로 인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리고요, 지형재해. 이거는 뭐예요? 땅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그래서 자연재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기상재해와 지형재해가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 시 인간의 생활 공간이 파괴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매우 크다.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공부하면서도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네, 우리 그러면 자연재해 종류로는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방금 말한 자연재해, 지질재해, 지형재해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뭐가 있어요? 화산은 뭐예요? 지하의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나와서 분출하는 현상. 그래서 용암이나 화산가스 등 분출되어 촌락 농경지를 파괴하고 구조물을 매몰시킨 대기로 올라간 화산재로 햇빛을 차단하거나 멀리까지 이동하여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지진은요, 땅이 흔들리거나 갈라지는 현상.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요. 건물, 도로, 통신망이 붕괴되고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힌다. 나중에 한번 사진을 좀 찾아보세요. 화산에 대한 사진, 지진에 대한 사진. 지진의 일, 쓰나미는 뭐예요? 여러분? 쓰나미는 바닷속 지진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바닷속에서 그 지변이 흔들리면서 육지까지 밀려오는 현상.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바다 밑에서 일어나 바닷물이 육지까지 밀려오는 현상이 지진, 해일, 다른 말로 쓰나미,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특징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그리고 지상재해 또 그 다음에는 기후와 관련된 기상재해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기로 했죠. 기상재해는 뭐가 있어요? 홍수, 가뭄, 열대저기압, 이거 뭐야? 태풍, 그리고 폭설. 홍수는요, 많은 비로 인해 농경지 침수 및 재산 인명피해를 입히는 것. 네, 가뭄은요,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각종 용수가 부족하고 사막과 촉진과 같은 피해를 입히는 것. 열대저기압은 열대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여 풍수해와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입힌다. 명칭으로는 태풍은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거고, 사이클론은 인도에서, 허리케인은 미국에서, 윌리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렇게 불립니다. 폭설은요, 많은 눈이 단시간에 집중해서 내려 교통마비, 구조물 붕괴를 유발하는 것이 폭설이다. 여기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해보면요. 자연재해는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기상재해, 그쵸? 날씨에 피해를 주는 종류로는 뭐가 있었어요? 방금 우리 배웠죠? 홍수, 태풍, 가뭄, 폭설 이런 게 어디에 포함돼요? 기상재해. 이거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요, 지역재해, 땅에 피해를 입히는 거. 지형재해는 또 뭐가 있었어요? 화산, 지진, 지진, 해일, 쓰나미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종류를 기상재해 종류로 아닌 것은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은 분명하게 외우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 이거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쭉 읽어보고 어떻게 법률에 권리 보장이 나와 있는지,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요, 이거는 한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이 있고요. 국가적인 노력이 있죠. 그 개인적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재해 대비 및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여 국가의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말하는 행동 요령을 따르고 공동체의 빠른 복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거는 누가? 시민이. 개인적인 차원. 자, 국가에서는요. 자연재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기 예보체계와 대피훈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요.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다. 자연재해 발생 지역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요즘 특징,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요. 신속한 복구체계를 마련하고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 이게 어디? 국가. 이거나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4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에 따른 인간 생활.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대기후, 그리고 건조기후, 한대기후, 그리고요 냉온대기후. 냉온대기후 때에 따른 인간 생활. 이거 뭐예요? 의식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형에 따른 인간생활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연재해. 자연재해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요? 2가지 있었다. 그래서 그 기후에 따른 재해였죠. 기상재해. 그리고요 뭐 있었어요? 지형 재해가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마지막으로 쭉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4강에서는요. 이 4가지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시고 뒤편에 있는 속닥 테스트 풀이하시고 리뷰하시면서 이해되지 않으시는 부분들은 사랑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친절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합니다. 모든 자연의 만물,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신 이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리뉴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